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눈높이에서 정말 바르게 검증하도록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인데요. 일단 어제 보도 내용부터 조금 하나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입법권을 이제 동원했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면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고3 때 동아리 활동을 한 거예요. 이 동아리 활동이 입법 활동을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가족들 아버지로서 조언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동아리 활동으로 법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안 초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만든 거니까 되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들었겠지만 사실 입법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법안이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주진우 국힘당 의원의 똥볼. 이제는 정말 측은하기까지 한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담 마크맨을 맡게 된 그로서는 없는 범죄 비리라도 만들어야 할 판인 거죠. 어차피 곧 해산도에 사라질 정당이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번에도 이게 먹힐까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 당할까 싶은 거죠. 곧 정당 해산이 되면 107명 의원 모두 의원직이 박탈될 텐데요. 그럼 뭘 해먹고 살지부터 고민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간 맞는 게 하나 없는 똥볼의 달인 주진우. 오지는 정신승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힘당의 조국 시즌2 공세가 본질에서 벗어나 점점 허위와 억측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2018년에 김 후보자가 11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졌고 그중 4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는 강 씨와 연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 씨가 아니라 회사 감사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됐다는 점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의혹이 확산됐는데요. 게다가 11명이 같은 날짜,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고 7년 넘게 돌려달라는 말 없이 있다가 총리 지명 직전 한꺼번에 변제됐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고 강 씨 관련 자금은 지인의 개인 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부 채권자들이 김 후보자에게 낸 후원금이 이자보다 많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던 돈이 아니냐는 의심도 생겼는데요. 실체 입증은 부족한 채 정황과 추측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칭화대 석사학위도 공격 대상이 됐는데요. 김 후보자가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을 이수했으나 그 기간 중 민주당 최고위원과 부산시장 출마 준비를 병행했다는 이유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힘당은 학위 수료기간과 정치활동이 겹치는 점을 근거로 학위가 조작됐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후보자는 주말과 방학을 활용한 집중수업, 체류기록, 중국 현지 자료 등을 내놓으며 정당한 학위 취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겹침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학위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 의혹 제기로 본질이 흐려지고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들의 유학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청심국제고 졸업 후 미국 코넬대에 진학하면서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학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힘당은 채무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유학을 보냈냐며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아들과 이혼한 전 부인이 유학비를 부담했고 정치활동 자료는 대학 입시에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국힘당은 돈 흐름이 석연찮다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유학을 두고 무조건 비난하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청문회 연장 요구도 논란인데요.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6월 2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국힘당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청문회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증인 추가와 자료 재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의혹을 부풀려 놓고 팩트 확인은 미루는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문회는 검증의 장이지 정치쇼 무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은 국힘당이 조국 시즌2 프레임을 씌우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인데요. 차용증 논란, 학위 의혹, 아들 유학비 문제 모두 법적 실체보다는 정치적 인상비평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핵심 근거 없이 프레임만 던지고 대형 비리라도 터진 듯 여론몰이를 하는 점에서 조국 사태와 닮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위법이나 범죄 실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지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점, 학위를 받았다는 점, 자녀 유학 사실만으로 무리하게 공격하는 건데요. 이것은 의혹을 위한 의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국힘당이 진짜 검증을 원하는지 아니면 김 후보자를 조국 시즌2로 소비하려는 정치적 목적인지 뻔히 보이는데요. 국민은 정치 프레임과 조롱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진짜 검증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도 출입국 기록, 자금 흐름, 학위 이수 내역 등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쓸데없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지금 필요한 건 조국 시즌2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국힘당은 정치쇼를 멈추고 검증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안 그래도 곧 해산될 정당의 마지막 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했다는 기록이라도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가 끝난 뒤에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보다 본격적인 과거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관련한 과거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물가간담회 끝나고 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라면 가게 언급하셨는데요. 주 식품기업도 만나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드디어 나섰는데요.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기다렸던 이름, 바로 정청래인데요. 국민도 당원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당히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아직 전당대회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출마가 아닌데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돌격, 첫 번째 전진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라고 말이죠. 이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 강력한 동지 선언인데요. 실제로 그는 3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조합을 꿈꿔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가 곧 정청래 출마의 명분이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과 일관성은 단연 돋보이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말합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말이죠. 이보다 든든한 동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정청래 정치의 본질이 응축돼 있는데요. 누군가는 타협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중재를 논하지만 정청래는 다릅니다. 국힘당 폐악질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패이자 창이 되겠다는 각오인데요. 이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인 거죠. 이번 출마 선언에서 밝힌 10대 약속 역시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1인 1표제를 통한 당원 주권 강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TF, 즉시 가동,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어젠다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말뿐인 개혁이 아닙니다. 실천 중심, 실행 중심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중요한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데요. 22대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검찰과 언론 개혁을 밀어붙일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적임자일까요? 제 눈에는 정청래 외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가 법사위원장을 하며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이미 자격은 충분합니다. 단 한치의 뒷걸음도 허용하지 않을 강단, 눈치 보지 않는 직진, 이것이 정청래 리더십의 본질인 거죠. 정청래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을 이끌었는데요.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단지 말 잘하는 투사에 그치지 않고 전략과 실행을 모두 갖춘 준비된 대표 후보라는 점이 분명한데요. 이쯤 되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왜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는지 자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과 방패가 되어줄 단 하나의 선택, 저는 그가 바로 정청래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당연히 많은 훌륭한 다른 후보들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청래만큼 확고한 개혁 노선을 천명하고 대통령의 국정 뒷받침을 분명히 밝힌 후보는 없는데요. 당권을 발판 삼아 대권 경쟁이나 개파 이익을 꾀하는 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의 완성을 위해,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인 거죠. 저는 정청래 의원의 출마를 적극 지지하고 뜨겁게 응원합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정청래라 믿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결정해야 하는데요. 당의 심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개혁의 깃발을 누구에게 쥐어줄 것인지 말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신령을 바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꾸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미루고 이재명은 당대표로 정청래는 최고위원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맨 앞에서 싸웠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최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진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 동안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그리고 작년 1월에는 진짜 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고 작년 12월 3일 계엄군의 총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정청래도 이재명과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다 국민들 덕분에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죽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종식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이었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이재명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그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과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최고의 당정대 관계로 정부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의 아주 중요한 2가지 흐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분을 둘러싼 청문회 국면의 여러 논란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이 2가지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 내용, 또 후보자 측의 해명,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출마 선언문, 또 그 배경 분석까지 다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들이 뭔지, 그 배경은 또 어떤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자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죠. 자료를 보면 야당, 특히 국힘당 쪽에서 여러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이걸 과거 그 조국 사태를 빗대서 조국 시즌2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이 드는지 한번 보죠. 네,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아들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입법권 동원 의혹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법안 초안 같은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혹시 후보자 보좌진이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부모 영향력 문제요.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금전 문제. 이 부분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보니까 11명한테 총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 중에서 4천만 원이 좀 그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강모 씨, 이 사람과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 1억 4천 중에 4천이요? 네, 특히 뭐 차용증 명의가 강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거나 또 여러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빌려줬다는 정황들, 그리고 총리 지명 직전에 이걸 일괄적으로 다 갚았다는 점, 이런 걸 근거로 이게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인 거죠. 심지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고요. 후보라 측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박하고 있겠죠. 자료 보니까 뭐 오히려 후보자가 낸 후원금이 이자보다 많았다는 채권자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후보자 측 입장은 단호해요. 그 강 씨 관련 자금은 그냥 지인의 개인 돈이고 빌리고 갚는 과정 다 문제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채권자는 오히려 받은 이자보다 후보자에게는 후원금이 더 많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뭐 애초에 갚을 위도 없는 돈 아니었냐는 식의 그런 의심도 나왔지만요. 근데 이제 자료 분석을 보면 아직 그 실체를 딱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정 문제만큼이나 또 뜨거운 게 학위 논란인 것 같아요.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이거요. 네, 이것도 그렇죠. 2009년 9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민주당 최고위원 활동하고 또 부산시장 출마 준비하던 기간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아, 시간이 겹친다. 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했겠냐, 학위를 제대로 딴 게 맞냐 이런 의문이죠. 자료에 따르면 국힘당은 이걸 거의 뭐 학위 조작 아니냐 이런 수준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 측 해명은 어떤가요? 자료가 좀 있겠죠. 네, 후보자 측은 뭐 주말이나 방학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수업 들었고 당시에 중국에 체류했던 기록도 있고 현지 자료들도 다 있다. 이걸 근거로 정당하게 학위받은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분석도 뭐 시간상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학위 자체를 조작했다 이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게 아들 유학비 문제. 연간 1억 원이나 드는 미국 코넬대 학비를 어떻게 냈냐 이거죠.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이것도 계속 나오죠. 국힘당은 후보자가 빚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들 고액 학비를 지원했냐 이걸 문제 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측은 이혼한 전 부인이 학비를 댔다. 그리고 내 정치활동 관련 자료 같은 건 아들 입시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아, 전 부인이 부담했다. 네, 자료는 근데 이런 공세 자체가 자녀 유학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그런 프레임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전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국힘당의 공세는 조국 시즌2 프레임을 다시 만들려는 뭐랄까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좀 깔려있다 이런 분석이 많다는 거네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기보다는 일단 의혹을 좀 부풀리는 데 집중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곧 해산될 정당의 마지막 발악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국힘당 공세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 본인은 일단 관련 자료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과거의 검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청문회에 당시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 후보자 검증 공방과는 또 다른 큰 흐름이죠. 민주당 내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슬로건이 굉장히 인상 깊던데요.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네, 아주 강렬하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강력한 일체감, 이걸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첫 번째 돌격수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에만 집중하시고 당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방패이자 창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보인 거죠.
공약들을 보면 확실히 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뭐 검찰이나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서요. 맞습니다. 전당대회 1인 1표제 도입해서 당원 주권 강화하겠다. 그리고 검찰, 사법, 언론개혁 TF 이거 즉시 가동하겠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하는 거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거 신설하겠다. 이렇게 개혁 과제를 전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자료에서는 정 의원이 이미 수석 최고위원이나 법사위원장 경험을 통해서 실력은 입증된 편이고 또 타협보다는 좀 개혁 노선을 선명하게 가져가는 리더십. 이게 지금 시점에 민주당에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강점으로는 다른 잠재 후보들과 달리 대권 경쟁이라든지 개파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앞세우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좀 차별점으로 꼽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아주 첨예한 검증 공방, 그리고 또 한편으론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 현재 한국 정치의 두 가지 중요한 단면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정말 치열한 인사검증과 방어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당의 미래, 그리고 개혁 방향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 두 흐름이 앞으로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들을 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격렬한 정치 공방 속에서 과연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정당 안에서의 이런 리더십 경쟁 구도가 실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